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 이러다 진짜 엄마랑 영 끊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엄마랑? 공격적이에요.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야 그게 니네는 맞다고 생각해? 남자친구한테 야 너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너한테 너 거절하고 데려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저 데려갈 거야?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엄마를 맞출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세 딸을 잘 키워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온 53세 엄마입니다. 세 자매의 큰딸 28살 김주원입니다. 엄마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엄마의 간섭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랑 싸우면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카톡 프사 같은 거 내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 보고 너네 카톡 프사 또 내렸냐고, 너네 또 싸웠냐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해놔라 막 이러고 저희가 만약 싸웠어요. 그러면 엄마 어디 나갔으면 너네 나 올 때까지 화해하고 있어. 이러면은 저는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또 혼날까 봐 가서 혼날까 봐? 엄마가 또 너네 아직도 화해 안 했어? 막 이렇게 혼날까 봐.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하기 전에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빨리 잘 화해해라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남자친구랑 만나서 풀었어요. 저희는 풀었는데 엄마가 그 다음날 이제 엄마를 봤는데 저희가 엄마한테 죄송하다 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안 해서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남자친구도 내가 이런 것까지 이제 죄송하다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자기도 서운한 마음에 이제 엄마한테 그랬는데 엄마는 그게 얘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저한테만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죠. 걔는 뭐라고 하는 건데 뭐 할 말 없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뭐 남자친구도 좀 서운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서운하다고?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서운하다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커졌었어요. 일이 좀 커졌었는데 그리고 제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좋아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나는데 엄마가 그런 관계까지 엄마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우리 셋이 연애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셋이 연애하는 것 같다. 싸울 때마다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시나 봐요. 지금 사정상 그 예비사위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을 하세요? 지금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점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싸웠어. 근데 표정으로 보면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이게 손님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손님이 들어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이 싸웠구나. 캐치를 하고 너 싸웠지? 이러면 네. 빨리 화해해. 근데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야, 진짜 너네 그럴 거면 결혼 왜 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시- 스타일이신가요? 그러면은 저희도 좋은 말이 안 나가죠. 내 딸들은 참 엄마에 대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갖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딸들이 정말 극혐하는 엄마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독불장군형. 내 말만 맞아. 네 따르게 shut up. 그죠? 두 번째는 불통형이 있습니다. 대화 없어요. 통보. 완벽한 벽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권위형 엄마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 낳아서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갚아야 되지 않겠어? 어머.
이렇게 사실은 어떤 유형도 내 엄마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이런 유형인데 이제 굳이 이제 이 유형 중에 우리 엄마다 생각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인 것 같은데. 근데 엄마의 그 말투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 저한테 싸우면서 너 나온 거 후회된다. 이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 말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 내가 낳아달라고 해서 낳아준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싸웠거든요, 이번에. 감정이 너무 안쪽에 쌓인 게 많아서 울음을 참느라고. 근데 이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이 문제의 그날 두 분이 통화한 음성을 음성이 있어요? 네 그럼요 이호선 상담소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지, 정확하게 상담해야 네 되니까. 그럼요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내 마지막으로 들어줄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라고.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너 왜 나왔냐고? 내가 좋아서 나왔어. 하지마 엄마가 했잖아 나한테. 그래서 아 그럼 나는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 나는 거 후회된다며. 내가 그런 소리 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엄마한테.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쩜 이렇게 비슷한가. 마치 서로 간에 자매들 간에 한판 대판 싸워서 그렇게 다투는 것처럼 낳았다라는 말 빼고 나면 그냥 완전히 자매예요. 이게 검사에도 잘 나타나 있거든요. 엄마는 불안이 조금 높아요. 내가 했을 때 이게 생기는 여러 위험들을 이렇게 잘, 왜냐면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문제는 엄마는 인내력이 4점이에요.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돼요. 바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막 쩔쩔 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딸이 자율성 44점이라면 엄마가 25점이에요. 의외로 훨씬 더 자율성이 낮죠. 이게 지금 상황이 생겨나는 게 너무 관여도가 높죠.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옆에 일종의 창처럼 방패처럼 옆에 딱 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친구처럼. 그게 지금까지는 딸들이 그중에서도 장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어쩌면은 이 딸에게는 제일 먼저 위로가 안 돼요. 엄마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다그치는 사람이고 즉시 관여하고 계속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왜? 내 딸이 곧 나를 떠나. 그래서 나는 불안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불안 자체도 있지만 내 딸이 뭔가 잘못된다는 건 내가 잘못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딸이 일종의 나에게는 두 번째 자아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자아. 그래서 엄마가 이 딸들에게 이 마음을 붙이고 있는 지점이 훨씬 더 딸이 엄마에게 마음을 붙이는 지점보다 커요. 그래서 이 불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3번을 했는데 3번이요? 재발을 계속 한 건가요? 네, 초기에 발견을 해서 부분 절제하고 마지막에 또 재발을 해서 그때 이제 전절제를 하고 지금 네. 생사를 오가네요. 아주 오랫동안. 만약에 우리 딸들이 이렇게 어린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없다면 우리 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예전보다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그 3번의 암 엄청난 인생의 사건인데 너무 잘 극복하셨어요. 엄마는 사실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딸이 엄마의 관여도를
밀어내야 돼요. 제일 먼저 사위를 내보내세요. 싸우는 꼴을 보지 마셔야 돼요. 관여를 한다면 어떤 관여를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관여를 해야 돼요. 시시콜콜한 건 어른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훈수는 큰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무르러 오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관여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 적어도 분리해야 될 가족은 분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어머니 말투부터 먼저 좀 바꾸면 좋아요. 이 집이 말이 날섰어요. 엄마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야, 내가 너 키웠잖아. 고마워해야지. 엄마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은 전 이해해요. 근데 이걸 굳이 치사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래? 그럼 나도 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집은 고백이 좀 필요해요. 이 집은 사실의 언어만 있고 고백의 언어가 없거든요. 지금 고백해야 나이 들어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엄마 여러 가지 고마운 점 중에 제일 고마운 점이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암 걸렸을 때 엄청 한 2주 동안 울면서 지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진짜 온 가족이 다 엄청 걱정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2주 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때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